간단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 이름은 H2-1반이고요. H2-1반이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우리가 잘하는 반이다, 못하는 반이다. 선생님 그런 생각 해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굳이 잘하는 반이냐, 못하는 반이냐 물어본다면 선생님 기준엔 다 못하는 친구들입니다. 네, 선생님 기준엔 다 못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러고 학원에 어떤 반이 속도가 빠르다, 어떤 반이 느리다 이런 거는 그냥 상대적인 것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1년 있다 이 시간의 시작을 여기서 똑같이 해도 고등학교 가면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벨이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레벨이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고 남들보다 늦거나 빠르다고 해서 뭐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레벨이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요 1에 집착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요. 이거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올해 첫 번째 만들어진 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반들 중에 이후에 우리보다 더 진도가 빠른 반도 있을 수 있어요. 알겠죠? 네. 네,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1이라는 거에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우리가 제일 잘하는 반이야. 그런 건 없어요. 네, 그런 건 없으니까 그냥 이거는 첫 번째 만들어진 반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오늘은 아닌데 다음 주부터 어떻게 할 거냐면요. 지정좌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강의실은 월요일도 금요일도 매번 여기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정좌석을 하면 지정좌석에 본인이 앉아서 저 밖에 붙여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그 자리에 앉아서 하시면 되고요. 아마 한 달에 한 번 정도 바뀔 것 같습니다. 뭐 2달에 한 번이 될 수도 있고요. 어차피 일주일에 2번밖에 안 와서 한 달이라 봤자 8번밖에 안 앉아요. 네, 내 맘이에요. 네, 내 맘입니다. 그래서 내 맘대로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뭐가 있을 거냐면요. 시험 대비는 선생님 생각보다 시험이 중간고사가 빨리 왔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4월 두 번째 주에 할까 생각을 했었는데 아마 4월 초에 할 것 같아요. 4월 첫 번째 주에 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선생님이 다시 한번 확정된 대로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많으면 10번 정도 수업하고 시험 대비 들어갈 거고요. 적으면 한 8번 정도. 그리고 너무 빨리 보는 학교는 그 전에 따로 주말에 보충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렇게 돼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네? 그런 것 같더라고요. 모군이 23일인가 22일인가 그랬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수업할 때 수업의 흐름을 좀 이야기를 드리면요. 방학 때랑 조금 달라졌어요.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5교시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1교시는 우리 월금반이니까요. 똑같이 모두 5시부터 시작합니다. 5시부터 시작해서 5시 50분까지 있을 거고요. 이때는 방학 때랑 요건 똑같아요. 과제풀이 해드릴 겁니다. 과제풀이를 판서 형태로 칠판 이용해서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6시부터 6시 50분까지는 오늘 나가는 진도를 나갈 겁니다. 그래서 판서로 역시 나갈 거예요. 그 다음에 3교시는 7시죠. 7시부터 7시 50분까지 나가는데 2개로 나눠져서 나갈 겁니다. 앞에 20분 동안 하고 뒤에 30분 동안 있는데요. 앞에 20분은 진도마저 나갈 건데 역시 판서로 나갈 건데 아마 특별히 진도를 많이 나가는 케이스가 아니면 이때 끝날 거예요. 진도는 이때 끝날 거고 이때 뭐 할 거냐면 투데이라는 걸 할 겁니다. 투데이라는 걸 할 거예요. 이 투데이는 어디냐면요. 교재 보시겠어요? 교재 보시면 제일 처음에 뭐가 있냐면 줄 있습니다. 줄 있죠? 거기에 필기하는 거예요. 네, 필기할 거예요. 여기 이거 내용을 필기하시면 됩니다. 문제 푸는 거 있어요. 기본 문제, 정석 기본 문제 푸는 거 있는데 그것도 여기에 필기하시면 됩니다. 지난번에 자꾸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공간을 2배로 늘렸어요. 한 장에서 2장으로 바꿨습니다. 아니요. 그거는 그냥 연습장이에요.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2장 넘기고 나면 뭐가 나오냐면 투데이라는 게 보일 겁니다. 2장 넘기고 나면 투데이에서 1번부터 8번까지 있는 게 있습니다. 투데이는 특별하지 않으면 다 8문제로 되어 있어요. 이 투데이는 오늘 배운 내용에 해당하는 문제고요. 굉장히 쉬운 레벨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수업만 제대로 들었으면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이건 테스트는 아니에요. 테스트는 아니니까 풀다가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셔도 되고 수업 앞에 했었던 거 보면서 푸셔도 됩니다. 전혀 상관없어요. 그래서 투데이를 이때부터 시작해서 풉니다. 투데이는 시간 제한 없어요. 오늘 가기 전에만 제출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출하시면 첫째 날이라 문제가 없는데 첫째 날 이후에 둘째 날부터는 이제 정답지를 드릴 겁니다. 그럼 정답지 드리면 본인 문제 풀어온 거 채점하시면 돼요. 이때부터. 그리고 30분 지난 7시 20분부터는요. 7시 20분부터는 1일 테스트라는 걸 볼 겁니다. 1일 테스트를 30분 동안 볼 거고요. 이 30분 동안 보고 나면
이제 쉬는 시간이 오겠죠? 정답지 드려요, 이것도. 쉬는 시간 오면, 쉬는 시간은 이때부터 언제까지냐면 20시 10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20분 동안 쉬는 거죠. 이때 간단하게 저녁 드실 분들은 나가서 저녁 먹고 오시면 되고요. 다들 해요. 다들 해요. 네, 다들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요. 그 핸드폰은 이때 와서 제출한 다음에 요때 돌려받을 거예요. 중간에 쉬는 시간에 안 줍니다. 중간에 쉬는 시간에 안 주고 요때 받아서 20분 동안 핸드폰 쓰시면 되고요. 저희 오늘 일일 테스트 오늘은 없어요. 자, 그래서 20분 동안 그렇게 할 거고요. 그거 끝나고 나면 이제 8시 10분부터 9시까지가 4교시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9시까지 4교시 진행되면 원래 학원 오피셜로는 이때부터는 개별 질문을 합니다. 칠판을 쓰는 게 아닌 개별적으로 본인이 질문할 걸 질문하는데 과제 해온 거 채점하고 질문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반은 해야 되는 게 하나 더 있어요. 뭐가 있냐면 방학 때 안 했던 겁니다. 일일 테스트에 오답유사가 나갈 겁니다. 그래서 오답유사는 보통 어떤 식으로 나가냐면요. 유형별로, 오답 유형별로 곱하기 1만큼 나갈 거예요. 근데 이 곱하기 1은 주관식 형태로 아마 나갈 겁니다. 주관식이 있는 문제는 주관식으로 나가고요. 주관식이 없는 문제는 객관식으로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건 풀고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 맞을 때까지 계속 할 거예요. 그럼 빨리 하시는 분은 빨리 끝나고 과제 질문할 시간이 많고요. 그래서 과제 질문까지 다 하면 오늘 나간 숙제 하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오래 걸렸다. 그렇다면 사실은 이것만 하다가 끝납니다. 어제 선생님이 3학년 애들, 걔네들은 화목반이라서 두 번째 수업 했거든요. 그래서 1일 테스트까지 봤어요. 1일 테스트까지 봤는데 그 친구들 중에 몇몇은 이때까지 이거 고쳤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근데 난이도가 높지 않아요. 1일 테스트 난이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과제만 제대로 해오고 사실 정석까지도 아니에요. 부교재만 제대로 풀 수 있으면 웬만큼 맞습니다. 네, 그리고 유형별 문제예요. 본인 틀린 문제가 아니에요. 유형에 관련된 거라 틀린 문제보다 보통 적게 나오거나 같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면 이게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그 대신 열심히 안 하고 그냥 앉아만 있다 가시는 분들 있죠? 지옥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객관식이기 때문에 찍을 수도 없어요. 네, 10시에 땡하면 바로 가. 아니요. 자, 끝까지 들으세요. 자, 그래서 이거부터 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실제로 오늘 와서 제출해야 되는 건 1번 이거. 투데이를 무조건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1일 테스트 오답유사를 무조건 제출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정답지를 드리면 채점하고 과제요. 과제를 채점하고 수정을 하시면 돼요. 이 수정이 다 끝나고 나면 자, 하나 넘겨보죠. 교재 넘겨보세요. 교재 넘겨보면은 이제 투데이가 끝나고 나면 OMR 있죠? 그 OMR에 체크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럼 하나 또 넘겨볼게요. OMR 뒤에 보시면 빈 공간이 있어요. 이거 그냥 연습장입니다. 제출할 거니까 여기다 중요한 건 적지 말고 계산 같은 거 할 때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 단원 1, 문제번호 U1 이렇게 적혀 있죠? 이게 정석 여기다 풀이를 써서 와야 됩니다. 이게 숙제예요. 1일차 숙제입니다. 1일차 숙제예요. 그래서 옆에 보면 U2라고 되어 있죠? 정석 1단원의 유제 2번을 풀이해서 여기에 적어서 가져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또 넘겨보면 문제들이 있고요. 다음은 리마인드라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거 공수 2죠? 공수 1 파트를 넣어놓은 겁니다. 간단한 해설들하고 그 다음에 문제 30문제 들어가 있습니다. 공수 1 파트고요. 요거는 선생님이 영상 올려드릴 거예요. 이번 방학에 했었던 거 영상 리스트 쫙 뽑아가지고 올려드릴 테니까 기본적으로는 하시고 혹시 잘 모르시겠으면 영상 보시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시고 리마인드까지 더 넘겨보세요. 리마인드 넘겨보세요. 넘기면 제일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 오답 체크표가 있습니다. 그 오답 체크표를 제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수업에 왔다 그러면 이 세 가지는 무조건 제출하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은 첫날이니까 여기까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투데이까지만. 됐죠? 그래서 이것까지 제출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4교시, 5교시가 끝나기 전에 이것까지 다 제출을 했다. 틀린 것까지 수정하고 질문까지 다 해서 여기까지 제출했다. 그러면 본인 개인 과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지금 과제 나간 거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까지 다 못했다. 그러면 이 수업이 몇 시에 끝나냐면 21시 10분, 9시 10분에서부터 9시 50분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9시 50분에 끝났는데 제출을 못했다. 오답 체크표는 그때 푼 때까지 체크해서 제출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 못 풀었다, 다 수정이 안 됐다. 그러면 스카이에 가서 할 겁니다. 그래서 22시부터 스카이 이동해서 할 겁니다. 스카는 저쪽 끝에 있어요. 스카이 이동을 해서 할 거고요.
이동을 해서 몇 시까지 할 거냐면 보통 집 거리에 따라서 다른데 가장 늦게 하시는 분들은 23시 30분까지 합니다. 24시까지 하려고 그랬더니 애들이 죽으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1시 반까지 합니다. 물론 그 전에 본인이 다 하면 확인받고 가시면 돼요. 스카에 선생님 계시거든요. 그 선생님한테 과제 다 했습니다. 그리고 확인받고 가시면 됩니다. 이 스카에서 막 저렇게 남기는 건 합법이죠. 네, 합법입니다. 그러려고 스카를 만든 거예요. 네, 와.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아직 어려서 그런데 고등부 가죠? 웬만큼 사이즈 큰 학원들은 스카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최대 이렇게 되고요.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일찍 끝나면 일찍 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스카에 옛날에 선생님이 남아봤어요. 남아봤더니 너희들이 너무 행복해 하더라고요. 숙제를 안 했는데 선생님이 같이 있다니 그러면서 너무 행복해해서 선생님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22시 15분에 집에 갈 겁니다. 와. 22시 15분에 갈 거예요. 물론 가기 전에 잠깐 들려서 질문 같은 거 있으면 질문을 잠깐 받아주긴 할 겁니다. 근데 보세요. 뭐야,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선생님이 그냥 가는 거예요. 선생님이 앉아있죠? 질문을 안 합니다. 간다 그러면 그때 막 질문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선생님은 갈 겁니다. 특별한 일이 있거나 그런 거 아니면 갈 거예요. 그리고 안 된다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갈 거고 그 다음에 개별 질문을 하는 시간이 많다면 많을 수 있지만 적다면 적은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풀다, 과제를 하다 안 되면 선생님한테 개별적으로 질문을 꼭 하세요. 네, 어차피 수업 시간에 풀어드리기도 하겠지만 본인이 모르는 게 있으면 와서 물어봐야지 하면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물어보세요. 미리미리 물어보시고 찾아보시고 푸세요. 네, 이거저거 찾아보면서 푸세요. 문제 푸는 거 시험 아니에요. 우리 시험은 유일하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때는 질문이 안 되지만 다른 모든 것들은 질문이 됩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하시고요. 집에서도 질문을 하세요. 알겠죠? 네. 그리고 하나 더 달라진 게 있어요. 1일 테스트가 뭐가 있냐면 제시가 있을 겁니다. 제시가 있을 거고요. 제시 커트라인은 60점 미만이 되겠습니다. 자, 60점 미만인 분들은 그날 배운 내용에, 그날 배운이 아니죠. 15문제입니다. 특별하지 않으면 15문제고요. 뭐 이따 다른 이야기도 하나 해드릴게요. 제시 60점 미만 있을 거고요. 제시는 60점 미만이신 분들은 그 똑같은 내용을 조금 쉬운 걸로 볼 거예요. 쉬운 걸로 볼 거고 20문제 볼 겁니다. 20문제 볼 거고 언제 볼 거냐면 그날 22시에서부터 22시 30분 이후까지 볼 거예요. 즉, 아무리 빨리 한다고 해도 10시 반 전에 갈 수는 없습니다. 10시 반까지 무조건 하고 제출하고 갈 거예요. 이후에. 그리고 이거 1일 테스트라고 하지만 제시예요. 우리 목적은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거 제시할 때도 질문 말고요. 스카에 계신 선생님한테 질문 말고 본인이 시험 본 거 찾아보면서 푸는 건 상관없습니다. 예. 스카는 계세요. 스카인 팀장님이 계세요. 아니, 질문하지 말라니까. 제시는 질문 안 돼요. 그 선생님들은 안 계십니다. 그건 방학 때만 계셨던 분들이에요. 어쨌든 잘생긴 형들 안 가요? 안 나올 거예요, 아마. 자, 그래서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될 거고요. 이것도 역시 제시가 있을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60점 미만이죠? 미만이면 제시가 있을 건데 이 제시는 언제 할 거냐면 주말에 몰아서 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주말에 본인이 안 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부모님한테 이야기하고 문제지를 준 다음에 다음 수업에 가져올 겁니다. 제시의 제시라는 걸 이야기 드리고 문제지 준 다음에 부모님이 확인하셔서 다음에 보내주세요라고 할 거예요.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이 제시는 뭐라고요? 보면서 풀어도 돼요. 본인이 정답지나 아니면 문제지 같은 거 참고해서 풀어도 됩니다. 질문만 안 하면 돼요. 스카 선생님한테 질문만 안 하면 됩니다. 그럼 이것도 60점이 안 나왔다는 건 공부에 의지가 없다는 이야기인 것 뿐이에요. 선생님의 목표는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공부하게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모르면 질문하라고 했잖아요. 질문도 안 하고 멍하니 있다가 이걸 어떻게 풀어요? 그런 식이면 학원을 그냥 그만두시는 게 맞습니다. 네. 알겠죠? 자, 그래서 1일 테스트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 제시의 제시는 없지 않을까요? 제시의 제시가 있을 거면 학원을 그만두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찾아보면서 풀어도 된다고 그랬는데 그 정도를 했는데도 60점이 안 나온다. 그럼 공부에 생각이 없다는 이야기인 거죠. 선생님이 뭐 질문을 하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닌데. 자, 그러니까 그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1일 테스트는 일반적으로 15문제 나올 거예요. 15문제 나올 건데 간혹가다
이론이 중요한 파트가 있습니다. 이론이 중요한 파트는 미리 이야기를 하고 이론을 따로 시험을 볼 겁니다. 이론을 따로 시험, 아니요. 이것만 보든지, 뭐, 문제를 섞든지 그건 또 그때인데, 어쨌든 시간은 늘 30분으로 할 거고, 이게 섞이면 이게 문제가 줄어든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할 겁니다. 정의 쓰는 겁니다. 정의를 쓰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우리 공수원으로 하면 항등식의 형태를 쓰시고, 그 다음에 항등식의 풀이 방법 3가지 적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수업 시간에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을 거예요. 이건 따로 공지하고 할 겁니다. 남아도 되는데 뭐 내일 학교 안 갑니까? 네, 학교 안 갑니까? 학교 가야죠. 그러니까 굳이 안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수업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방학 때랑 까지를 더 이야기 드리면 뭐가 있을 거냐면요. 이번 주는 아니고 다음 주 월요일 이후부터 있을 거예요. 월요일 날 설명드리긴 할 건데 매일 과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일 테스트 아니고요. 매일 테스트가 있을 거예요. 매일 테스트가 있을 거고 이건 온라인으로 나갈 겁니다. 온라인으로 나갈 거고요. 사용 방법은 월요일 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날 새벽에 나갈 거예요. 12시쯤 나가면 여러분들은 그날 풀면 되고요. 문제 많지 않아요. 3, 4, 5문제. 한 10분이면 풀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거 풀고 안 풀면 밤 10시 반에서 11시 사이에 어머님한테 문자가 갈 겁니다. 그러면 어머님이 여러분들한테 문제 풀어라고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일주일 정도는 까먹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문자가 갈 거고요. 그 이후부터는 어머님들한테 문자가 갈 겁니다. 주말엔 안 할 거예요. 월, 화, 수, 목, 금에만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럼 누가 짜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은 다른 반들은 다 안 하는 거예요. 네, 제시 이후에 했던 이야기들은 다른 반은 안 하는 겁니다. 이론 테스트 본다든지 매일 테스트 한다든지 이런 건 다른 반은 안 해요. 맞아요. 우리 반만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가르치는 반들만 해요. 선생님이 옛날에 다 해봤던 거예요. 해봤는데 충분히 다 따라옵니다. 충분히 다 따라와요. 그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선생님 거짓말하는 사람 제일 싫어합니다. 자, 그래서 매일 테스트도 있을 거고요. 자세한 활용 방법이나 이런 건 월요일 수업에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우리 단톡방이 있어요. 단톡방이 있고 아직 안 만들었나? 그건 없어졌고 아직 안 만들었는데 아마 오늘 수업 끝날 때쯤이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수업 영상이 올라갈 거예요. 수업 영상 올라갈 거니까 그거 참고해서 혹시 선생님이 필기했는데 다 못 쓴 거 이런 거 있으면 그런 거 적으시면 되고요. 수업 잘 이해 안 됐던 거 있으면 다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외에도 몇 가지 더 있는데 중간중간에 이야기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진도를 나가야 될 게 좀 있어서요. 자, 혹시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 중에 궁금한 거 있습니까? 이번 주에는 그 주말에 뭐 봐요? 100분 테스트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까지 들어갈 겁니다. 한다면 진짜 안 나오는 맞아요. 하나? 100번 테스트 형은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형들 있어요. 가르쳐줘. 두 개였어요. 있을걸요? 100분 테스트 때 있을 거예요. 예, 그땐 있을 거예요. 예. 아마 일요일 날은 있고 토요일 날은 있나 없나 모르겠어요. 일요일 날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0분 테스트 시간도 있다가 물어볼 거예요. 어제 어머님들한테 문자를 보내서 아마 이야기를 해놨을 겁니다. 그래서 100분 테스트는 조금 있다가 확인을 하고요. 또 다른 거 질문 있나요? 자, 선생님하고 수업을 하셨던 분들도 있고 안 하셨던 분들도 있는데 질문 많이 하세요. 질문 많이 하셔야 단기간에 빨리 듭니다. 그래서 질문 많이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진도 나갈 겁니다. 오늘 진도는 한 개 단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개 단원 나가면 투데이 풀 거고요. 이 교재가 좀 범용 형태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오늘 데이 1하고 어디까지 해야 되냐면 데이 2까지 할 겁니다. 데이 1, 데이 2가 한 개 단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데이 2까지 할 거고요. 다음부터는 특별한 거 없으면 하루에 한 개, 데이 하나씩만 할 겁니다. 2개 다. 네, 2개 다요. 근데 많지 않아요. 왜? 많지 않아요. 진짜 쎄. 진짜 많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방학 때 일주일에 몇 번 왔죠? 일주일에 몇 번? 5번 왔죠. 5번 왔죠? 그래서 5번 올 때마다, 한 번 올 때마다 리마인드가 몇 개씩 있었어요. 20문제 있었죠. 그럼 100문제예요. 100문제였어요. 근데 지금, 맞아요, 금요일을. 근데 지금 뭐예요? 지금, 우리 일주일에 2번밖에 안 와요. 네. 응. 30문제. 그거밖에 안 돼요. 왜 120문제예요? 30문제, 60문제죠. 그게 아니라 오늘만 60문제인 거예요. 오늘 많이. 그렇죠. 다음에는 이제 30문제씩 나가죠. 금요일 날 나갈 때도 분명히 20문제.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상관이 60문제가 아,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이번은 그렇게 됐습니다. 됐죠? 네. 네, 좋아요. 이해하는 모습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오늘은 숙제가 말했듯이 조금 많을 거예요. 1단원, 2단원인데 선생님 생각에 주말에 충분히 다 할 수 있을 겁니다. 주말에 충분히 다 할 수 있을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진도 나가고 투데이 2개 풀 거예요. 투데이 1, 투데이 2까지 풀 겁니다. 그리고 시간 남을 거예요. 그럼 그 시간 남은 동안 과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그 시간에 그걸 해야 되는 거죠. 과제 해온 거 채점하고 틀린 거 고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오늘은 일일 테스트도 없고 그것도 없기 때문에 과제도 없기 때문에 남은 시간에 과제 나간 거 하면 됩니다. 그렇죠. 과제하고 과제하다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게 아니에요. 네, 충분히 할 수 있는 양입니다. 알겠죠? 자, 질문 없으면 수업 바로 진행하도록 하죠. 질문 있나요? 없죠. 자, 그럼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요? 오늘만 2개짜리 네, 오늘만 데이 1, 데이 2 나갈 거예요. 다음부터는 무조건 특별한 일 없으면 하나에 한 번씩 나갈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를 해보죠. 똑바로 앉으시고요. 선생님이 말 따라하지 말랬죠? 예, 안 그런 얘기 하지 말랬어요. 네, 좋아요. 자, 학교에서 시험 관련해서 얘기해 주는 거 있으면 선생님한테 카톡으로 좀 보내주세요. 뭐 시험범위나 아니면 내용이나 이런 거 있으면 와서 이야기하면 선생님 까먹어요. 그러니까 그때 카톡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그리고 수행평가나 이런 거 선생님이 도와드릴 거 있으면 미리 이야기해 주세요. 오늘 이야기한다면 선생님 근데 내일까지 해야 돼요. 그런 거 얘기하지 마시고 수행평가나 이런 게 나오면 그때 사진 찍어서 보내주세요. 선생님이 도와드릴 수 있는 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행평가 뭐 도와드릴 수 있는 건 도와드리죠. 그런 건 안 되죠. 수학 독서 해가지고 책 읽고 하는 거 그런 건 본인이 알아서 하는 챗GPT 쓰세요. 그런 거 읽고 챗GPT 돌리면 됩니다. 티 안 나게 잘 바꿔서 쓰세요. 네, 그럼 됩니다. 근데 그런 거 말고 문제 푸는 거 이런 건 선생님이 문제 제대로 풀었나 이런 거 봐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런 거 있으면 미리 이야기해 주세요. 자, 오늘 할 거는 뭐냐면 평면 좌표입니다. 평면 좌표고요. 평면 좌표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중학교 1학년 2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2학기 내용은 모두 뭐에 관련된 내용이냐면 도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도형에 관련된 내용이라 삼각형의 특징, 사각형의 특징, 사각형들도 뭐 있었어요? 평행사변형, 그 다음에 직사각형, 마름모, 정사각형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특징들을 막 배웠습니다. 특징들을 막 배웠는데 도형으로만 존재했었잖아요. 그 도형에 대한 내용을 어디에 가져가서 이야기를 하냐면 좌표 위에 두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우리가 할 목적이 이거예요. 평면 좌표라는 큰 단원 있죠? 큰 단원이에요. 정석의 1단원 말고요. 이 큰 단원으로 놓고 보면 이 큰 단원의 목표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도형을 좌표 평면상에 뿌려서 어떻게 하냐면 식에 대한 내용으로 해석을 하는 게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건 뭐예요? 도형의 특징을 모두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2학년, 여러분 이제 2학년이죠? 2학년 2학기 때 배우는 도형의 특징 뭐 있는지 혹시 기억나나요? 도형에 관련된 내용? 닮음 있어요. 그럼 닮음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뭔가 이야기를 진행하는 게 오늘 내용이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3학년 2학기 때 뭐 배운지 혹시 알아요? 원 있습니다. 원. 그럼 원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건 다다음 시간에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건 뭐라고요? 그런 도형의 특징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모르죠. 다 알고 있지 않잖아요. 다 알고 있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등변 삼각형 하면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되는지 아직 없을 겁니다. 또는 외심 하면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는 게 있어야 되는데 없을 거예요. 외심하면 이따 문제 풀면서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세 가지가 떠올라야 돼요. 그 세 가지가 아마 없을 겁니다. 있나요? 외심하면 떠오르는 게 뭔가요? 원 안에 삼각형. 원 안에 삼각형이 있어요. 맞는 말인데 수학적 표현으로는 조금 부족하네요. 원의 중심. 그래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선생님이 설명할 때는 어떤 세 가지를 기억하고 그 세 가지의 파생된 형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바꿔서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2학년 2학기에 나오긴 하는데 조금 더 많이 쓰이는 건 3학년 2학기 내용에 있는 피타고라스의 정리입니다.
피타고라스의 정리 기억나나요? 피타고라스 정리. 어디에서 쓰나요? 피타고라스 정리. 직각 삼각. 그렇죠. 직각삼각형에서. 직각삼각형에서 무슨 길이는 남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과 같다. 이런 내용이죠. 무슨 길이였죠? 빗변이에요. 빗변 길이의 제곱은 남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과 같다. 빗변은 뭘 보고 빗변이라고 그러죠? 가장 긴. 가장 긴 변? 가장 긴 변도 맞는데 선생님이 원하는 답은 90도가 마주보는 변. 그걸 빗변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삼각형에서 가장 긴 변을 빗변이 아닌 경우들도 있으니까. 예각삼각형에서 안 그러죠. 네, 둔각이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요. 그런 도형에 대한 내용들을 모두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들을 가지고 어디에? 좌표 평면상에 뿌려서 이야기를 할 거라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본인이 도형에 대한 내용들을 잘 모르고 있는 게 있었어. 그럼 선생님이 얘기해주면 그 내용들은 그때그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옛날에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쫙 정리를 해줘 본 적들이 있었거든요. 잊어버립니다. 아니요, 너희 말고. 다른 친구들한테 해줘봤는데 잊어버려요. 어차피 연결되는 부분이 없고 단편적으로 기억하면 다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는 또는 문제를 풀다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본인이 처음 듣는다. 근데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잘 모르겠다. 그럼 그때그때 기억을 하세요. 알겠죠?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할 건 뭐냐면 이거 내용에서 첫 번째 할 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겁니다.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거고요. 당연히 좌표 평면상의 두 점을 구하는 게 최종 목적이 될 겁니다. 그리고 수학에서 특별히 멘트가 없이 부가적인 이야기 없이 거리 구하세요 하면 무슨 거리를 구하는 거냐면요. 가장 짧은 거리를 구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이건 약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리 구하세요. 그럼 특별히 이야기 없이 그냥 거리 구하세요. 가장 짧게 움직일 수 있는 거리를 구합니다. 그럼 도형으로 우선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딘가에 그냥 이렇게 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점이 있는 겁니다. 그럼 A라는 점이 있고 B라는 점이 있어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세요. 그럼 우리 도형에서는 두 점 사이의 거리라는 표현을 써도 되지만 조금 더 많이 썼던 표현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구하세요. 그럼 무슨 거리라고요? 최단 거리라고요. 그럼 얘를 최단 거리로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직선으로 연결하면 되죠. 그죠? 그랬었을 때 이 A랑 B의 최단 거리는 사실 AB하고 선분 AB의 거리. 이거였었죠. 그래서 문제에서는 이걸 구할 방법이 특별히 없었으니까 우리 어떻게 했었냐면 여기 얼마다 뭐 주어지고 그걸 가지고 뭐 문제를 푸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도형에 대한 내용을 우리 뭘로 바꾸는 게 목적이라고요? 좌표 위에 넣어서 식으로 바꾸는 게 목적입니다. 그럼 이 친구들을 X축, Y축이 있는 좌표 위에 그대로 갖다 올 거예요. 그대로 갖다 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위치로 놓을 수 있는데 선생님은 이렇게 놓을게요. 여기쯤에 A 놓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여기쯤에 B를 놓을 겁니다. 그럼 놨으니까 뭐가 있어야 되냐면 좌표가 있어야 됩니다. 좌표 평면상에 어디에 놨다를 표현하는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를 직접 재봤더니 원점에 대해서 한 칸, 두 칸, 세 칸하고 한 칸이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의 위치에 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재봤더니 하나, 둘이라 2, 2에 놓은 겁니다. 됐습니까? 네, 선생님은 그냥 이렇게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놓고 나서 뭘 구할 거라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구할 거라고요. 그럼 여기서 쓸 개념은 뭐냐면 바로 피타고라스의 정리입니다.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증명하진 않을 거예요. 그 증명은 중간 내용에서 끝난 겁니다. 우리는 활용만 할 거예요. 그럼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쓰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도형은 어떤 도형이었죠? 직각삼각형. 그래서 직각삼각형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점에서 X축에 평행한 선을 하나 그을 겁니다. 그리고 요 B점에서 Y축에 평행한 선을 하나 그을 거예요. 그럼 X축, Y축은 서로 수직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의 평행한 선을 그어서 만나는 이 친구도 수직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원하는 무엇이 된 거예요? 직각삼각형이 된 거죠. 그럼 직각삼각형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이 A, B의 길이는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어떤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두 글자? 빗변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용어가 중요한 거예요. 이거 말고 빗변이라고 하면 서로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구해야 되는 A, B의 길이는 편의상 여기를 잠시 C라고 놓을게요. 는 삼각형 ABC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누구의 길이가 된 거예요? 빗변의 길이가 된 겁니다. 그럼 우리 빗변의 길이를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이 길이랑 이 길이만 있으면 되겠네요. 그럼 이 길이랑 이 길이를 어떻게 구할까 봤더니 수직으로 내리고 수직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A랑 C는 Y좌표가 같아요. 그 다음에 수직으로 내렸기 때문에 B랑 C는 X좌표가 같죠. 됐습니까? 네. 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오른쪽에 있는 X좌표에서 왼쪽에 있는 X좌표를 빼면 됩니다. 그죠? 2에서 마이너스 3을 빼면 돼요. 얼마죠? 5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위에 있는 점의 Y좌표에서 밑에 있는 점의 Y좌표를 빼면 돼요. 그죠? 그럼 얼마죠? 3이에요. 그럼 우리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AB 길이의 제곱은 AC 길이의 제곱 더하기 BC 길이의 제곱이고요. 그렇다면 AC의 길이가 방금 구한 걸로는 5가 나왔어요. 그리고 BC의 길이는 3이 나왔죠. 그래서 AB의 길이의 제곱이 이거니까 최종적으로 AB의 길이는 루트, 이거 계산할까요? 5니까 25, 25에 9 더하니까 34가 나온다는 겁니다. 원래는 제곱이니까 뿔마가 붙어야 되는데 길이니까 마이너스가 있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럼 이걸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저렇게 특정한 숫자들이 아니고 불특정한 임의의 점으로 생각을 할 겁니다. 그죠? 그러면 공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럼 다시 한번 좌표 평면상에 불특정한 위치에 두 개의 점을 찍을 거고요. 그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볼 겁니다. 그럼 A 놓고요. 보통 여기엔 x1, y1을 놓습니다. 다른 걸 놔도 되는데 보통 이렇게 많이 놔요. 그 다음에 여기쯤 B를 놓죠. 그 다음에 x2, y2로 놓겠습니다. 그럼 A, B 사이의 거리 이거는요.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면 이렇게 X축과 평행한 선, 그 다음에 이렇게 Y축과 평행한 선을 그어서 직각삼각형을 만드신 다음에 이 직각삼각형에 대해서 빗변의 길이를 구하는 게 우리 이야기가 된다로 해석이 됩니다. 그럼 이 길이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C를 이제 잡지 말고요. 다이렉트로 가볼게요. 이 점의 X좌표에서 이 점의 X좌표를 빼야 돼요. 근데 이 점의 X좌표는 누구랑 똑같냐면 어차피 얘랑 똑같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간단하게 이 점의 X좌표에서 이 점의 X좌표를 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x2 빼기 x1이 이 길이가 될 거고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원래 이 점의 Y좌표에서 이 점의 Y좌표를 빼는 건데 얘랑 얘가 Y좌표가 같으니까 간단히 줄여서 이 점의 Y좌표에서 이 점의 Y좌표를 빼는 걸로 봐도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식을 다시 쓰면 최종적으로 두 점 사이의 거리, A, B의 거리는 루트. 이거 루트는 제곱을 벗기면서 나온 거였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와야 되는 건 이 길이의 제곱이에요. x2-x1의 제곱이고 이 길이의 제곱도 와야겠네요. y2-y1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나오는 거고요. 자, 여기서 하나만 더 개념을 확장할게요. 우리 공수원에서 배웠던 개념으로 요거요. 제곱이죠. 그럼 숫자를 넣어서 생각해 볼게요. 1 빼기 3의 제곱이나 3 빼기 1의 제곱이나 같죠? 1에서 3 빼고 제곱하나 3에서 1 빼고 제곱하나 제곱하면 같아요. 맞죠? 그럼 이거 지금 우리는 그림을 봤을 때 누가 오른쪽에 있고 누가 왼쪽에 있는지 아니까 x2에서 x1을 뺀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간혹가다 여기가 x1이고 여기가 x2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사실은 완전 제곱이라는 개념 때문에 x1 빼기 x2의 제곱을 해도 얘랑 같은 값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y1 빼기 y2를 해도 제곱하면 얘랑 같은 값이 나와요. 그럼 누구에서 누굴 빼느냐는 안 중요하다고요. 어차피 제곱을 할 거니까. 그럼 우린 조금 더 일반적인 형태로 외운다면 x좌표에 차라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그냥 큰 거에서 작은 걸 뺀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거의 제곱 더하기 y좌표의 차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거의 제곱이라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누구에서 누굴 빼는지는 안 중요하다고요. x좌표끼리 빼고 y좌표끼리 뺀다는 행위가 중요해요. 그리고 제곱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제곱을 해서 더하는 이유가 어디서 유래했기 때문이에요. 이 공식이 피타고라스에서 왔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까? 피타고라스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무슨 짓들이 벌어지냐면 제곱을 안 합니다. 근데 피타고라스는 당연히 제곱을 해야겠죠. 됐죠?
그래서 이 내용은 어떻게 하셔야 된다? 필수적으로 암기하셔야 됩니다. 됐죠? 이게 첫 번째 이야기, 두 점 사이의 거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적으시고요. 할게요. 선생님이 문제풀이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일반적인 접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아니에요. 이 문제는 무조건 이렇게 풀어 이런 건 없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한 8, 90% 정도는 이렇게 푼다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접근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지 그러지 말라고요. 이렇게 풀고 선생님 안 풀리는데요? 이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냥 일반적인 접근 방법을 알려주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요. AP의 제곱 더하기 BP의 제곱의 최소값하고요. AP 더하기 BP의 최소값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서 A랑 B는 고정된 점이에요. 움직이지 않는다고요. 그 다음에 P는 운동하는 점이에요. 움직이는 점이라고요. 근데 고정점, 운동점 하면 없어 보여요. 그래서 이걸 줄여서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정점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운동점은 줄여서 뭐라고 쓰겠어요? 동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정된 두 점과 움직이는 점에 대한 내용인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제곱제곱의 합을 구하라는 친구가 있고요. 그냥 이걸 구하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럼 제곱제곱은요. 문제를 어떻게 바꾸냐면 식으로 변형해서 풉니다. 물론 변형해서 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기본 접근은 이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AP 더하기 BP 저렇게 나오죠? 그럼 추후에 배우는 대칭이동이나 평행이동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고요. 이건 도형의 개념으로 풉니다. 기본적인 접근은 이렇다는 거예요. 도형의 개념이고 뒤에 더 많이 나오는 건 대칭이나 평행이동에 대한 내용을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풀이 방법이 완전히 달라요. 이건 이따가 문제를 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제곱제곱의 합을 물어봤다, 그냥의 합을 물어봤다 완전히 달라요. 여긴 루트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루트 더하기 루트 형태를 최소값을 식으로 찾는 건 지금 여러분한테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거는 식이 아니고 도형으로 접근하는 거고요. 여긴 제곱제곱이라 루트가 사라지죠. 루트가 사라지면 안에 있는 이런 2차 형태가 되기 때문에 2차의 최대 최소 뭐예요? 꼭지점에 관련된 내용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따 문제를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오늘 내용이고요. 쉬었다가 그 내분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 몇 개 풀어드릴게요. 쉬세요. 세 가지면 세 가지라고 해볼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그거 이야기하고요. 문제 몇 개 풀어드리면 오늘 할 내용은 끝나겠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내용. 아까 전에 이야기하다 잠깐 나왔던 내분. 그리고 교육과정에서는 삭제됐는데 개념이 너무 쉬워요. 그래서 한꺼번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알면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좀 많이 있어서 같이 이야기 드릴게요. 외분. 점에 대한 내용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내분점, 외분점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 드릴 거고요. 내분, 외분에 대한 내용은 머릿속에 꼭 같이 떠올리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직선 위의 점들이라는 걸 떠올리셔야 됩니다. 내분, 외분의 이야기는 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점이냐면 직선 위의 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직선입니다. 직선.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건 내분, 외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A점이 있고요. B점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직선 위에 있는 점들 중에 이야기를 할 거고요. 자,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A랑 B가 양 끝으로 가지는, 즉 막혀있는 선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A, B의 이 안쪽 있죠? 이 안쪽을 우리는 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네라는 표현이 안내자라는 뜻이에요. 아니란 뜻입니다. 그럼 AB의, 직선 AB의 이 네가 아닌 바깥 부분 있죠? 여기는 외가 되는 겁니다. 바깥 부분이라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안쪽. A, B는 이제 기준이 되는 두 점인 거죠. 그 두 점의 안쪽이냐 바깥쪽이냐로 나뉘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여기 어딘가 점 P를 잡을게요. 점 P를 잡았고요. A부터 P까지의 길이를 쟀더니 5였어요. 근데 P부터 B까지의 길이를 쟀더니
3입니다. 됐죠? 이건 그냥 길이를 직접 측정해 본 거예요. 자, 쓰던 거 멈추고 잠깐만 앞에 봐주세요. 처음 하는 거라 중요합니다. 자, 점 P는 A, B를 몇 대 몇으로 무엇하는 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요. A, B에 안에 P가 있나요? 밖에 P가 있나요? 안에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를 거냐면 내분점이라고 부를 겁니다. 안에서 나눠지는 점이라 내분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따가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앞에도 적어야겠죠? 어떻게 적냐면 이거랑 앞에 있는 친구의 거리를 앞에 적습니다. PA의 길이 얼마인가요? PA의 길이 얼마예요? 이 그림에서 5죠. 그 다음에 P랑 뒤에 있는 친구의 값을 뒤에 적는 거예요. PB의 길이 얼마인가요? 3이죠. 그럼 우리 점 P는 AB를 5대 3으로 내분하는 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럼 같이 점 P는 보세요. BA를 몇 대 몇으로 무엇하는 점이라고 쓸 수 있을까요? 자, 그럼 BA 안에 P가 있나요? BA 바깥에 P가 있나요? 안에 있죠. 내분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됐죠? 그럼 P랑 B의 거리를 앞에 적으라고요. P부터 B까지의 길이 얼마예요? 3이죠. P부터 B까지의 길이. 그 다음에 P부터 A까지의 거리는 얼마예요? 5죠. 그럼 A, B를 내분하냐, BA를 내분하냐는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약속이에요. 왜 없어요?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럼 교육과정은 아니지만 개념이 다 똑같아요. 보세요. 여기까지 한 다음에 적읍시다. 점 B는이에요. AP를 몇 대 몇으로 무엇하는 점이냐 이렇게 물어볼 거고요. AP에 안에 B가 있나요? 바깥에 B가 있나요? 안에. 밖에. AP의 안에 있나요? 밖에 있나요? 밖에 있죠. 그래서 외분점이라고 부릅니다. 됐죠? 그럼 나머지 똑같아요. B부터 A까지의 길이를 앞에 적고요. B부터 A까지의 거리 얼마입니까? 8이죠. B부터 P까지의 거리를 뒤에 적으면 돼요. B부터 P까지의 거리 얼마예요? 3이죠. 그럼 점 B는 AP를 8대 3으로 외분하는 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지금 뭐 한 거예요? 좌표에 뿌리지 않았어요. 도형의 개념만 이야기했습니다. 내분, 외분의 개념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개념을 가지고 이제 뭐 할 거예요? 좌표에 뿌려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우선 적으세요. 그러면 지금 뭐에 대해서 설명드렸어요? 내분, 외분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렸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좌표 평면상에 뿌려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럼 결국에 궁금한 건 뭐냐면 내분 점 그리고 외분하는 점의 무엇을 구할 거냐면 좌표를 구할 거예요. 몇 콤마 몇인지를 구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쓸 때 우리 배웠던 개념 중에 어떤 개념을 쓸 거냐면 중2 내용에 있던 닮음의 개념을 이용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닮음의 개념을 이용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과정은 설명드릴 거예요. 과정은 설명드릴 건데 과정보다는 그 과정을 물어보는 문제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사실상 안 나온다고 봐야 돼요. 뭐가 나오냐면 결과를 찾아내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과정은 설명드리는데 이렇게 닮음을 쓰는구나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결과물을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외우는 방법까지 이야기 드릴게요. 자, 지금 해야 되는 건 좌표 평면상에 뿌린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A라는 점 있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 B라는 점 있어요. 그럼 A점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로 놓을 거고요. B점은 3,5가 되겠네요. 여기 대충 그려놨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뭘 할 거냐면 여기 어딘가 P를 잡았어요. P를 잡았고 이 P가 몇 개인가 봤더니 몇 대 몇이냐? 5대 2로 나누는 점이네요. 해봤더니 5대 2로 나누는 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P점의 좌표가 얼마일까? 이걸 구할 거거든요. 이걸 구하는데 무슨 개념을 쓸 거라고요? 닮음의 개념을 쓸 거예요. 그래서 닮음인 삼각형 두 개를 만들려고 여기에서 X축 그리고 Y축에 평행한 선들을 그어서 이렇게
X축, Y축의 평행한 선들을 그어서 닮음인 두 개의 삼각형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렇게요. 자, 그럼 밑에 있는 이 친구랑 위에 있는 이 조그만한 친구가 서로 닮음입니다. 왜 닮음이냐면 수직 있죠? 그 다음에 이 선이 평행합니다. X축에 평행한 선 두 개를 그었기 때문에. 그래서 동의각이 같기 때문에 AA 닮음이에요. 그럼 닮음이고 닮음비는 5대 2네요. 그죠? 그럼 이 가로의 길이비도 5대 2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길이가 아니에요. 길이 B예요. 길이 B가 5대 2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됐죠? 그럼 똑같은 이유로 세로의 길이 B도 5대 2가 되는 거죠. 근데 이 길이도 얘랑 똑같으니까 이게 5대 2가 될 겁니다. 길이가 아니고 길이 B예요, B.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좌표 구할 거예요, 좌표를 구하는 게 최종 목적이니까. 우리 요 길이는 실제 길이는 얼마인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마사부터 3까지죠. 네, 7이죠. 마사부터 3까지고 7이에요. 그럼 7을 5대 2로 나눴으니까, 아이고, 딱 5개 2개네요. 그럼 7을 5대 2로 나눴으니까 여기에 실제 길이도 5고요. 실제 길이도 2예요. 그럼 보세요. 여기서 X축으로 5만큼 오른쪽으로 간 게 P점의 X좌표잖아요. 맞죠? 그럼 여기서 X축으로 5만큼 갔으니까 이거의 좌표는 1이 되겠습니다. X좌표는. 그 다음에 Y좌표는요. 이거 2대 5죠? 2대 5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실제 길이 얼마입니까? 5부터 마이너스 1까지니까. 실제 길이 6이죠. 6을 5대 2로 나눴으니까 여기 실제 길이는 6 곱하기 7분의 2가 될 거고요. 7조각 중에 2조각. 여기 길이는요. 6 곱하기 7분의 5가 될 거예요. 됐죠? 그럼 이거 계산하면 7분의 얼마예요? 12죠? 그럼 보세요. 5에서 7분의 12만큼 내려왔잖아요. 그럼 여기 좌표는 7분의 23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친구를 5대 2로 내분하는 점은 1,7분의 23이라고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구했어요? 닮음을 통해서 구한 겁니다. 근데 매번 이렇게 하면 개오래 걸리겠죠. 네. 그래서 공식을 암기할 겁니다. 기본은 이건데 매번 이렇게 하면 오래 걸리니까 이 방법을 통해서 암기를 할 거예요. 뭐냐면 A점 있어요. x1, y1. 그 다음에 B점이 있습니다. x2, y2 있고 이 친구들을 m 대 n이라는 비율, 5대 2 같이 m 대 n이라는 비율로 내분할 거예요. 내분할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내분점의 좌표를 구할 겁니다. 좌표를 구할 거고요. 자, 잠깐만 쓰던 거 멈추고 봐주세요. 처음 쓰는 거니까. 자, 어떻게 할 거냐면요. m 더하기 n이라고 적고요. 분자도 m 조금 띈 다음에 더하기 n이라고 적으세요. 그리고 왜는 지금 잠시 접어둡시다. 이걸 정리하면 나오는 내용이라서 잠시 접어둘게요. 이렇게 크로스로 곱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m에 곱해지는 게 x2, n에 곱해지는 건 x1이 되는 겁니다. 아까 전에 생각해보세요. 이 점의 x좌표를 구할 때 얘랑 얘의 x좌표만 가지고 이야기를 했지 y좌표는 전혀 이용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x좌표를 구하기 위해선 x좌표들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우리가 쓰는 평면 좌표를 쓰는 결정적인 이유예요. 평면 좌표는 서로 수직이기 때문에 좌우의 움직임이 위아래의 움직임에 영향을 안 줍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은 쓰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까지는 직접적으로 다루진 않으니까 어쨌든 x좌표를 결정지을 땐 x좌표끼리만 영향을 줍니다. 그 다음에 y좌표 똑같아요. 개념적으로. m 더하기 n 적고 m 더하기 n을 적으신 다음에 크로스를 곱해서 m에 곱해지는 거 y2, n에 곱해지는 거는 y1 이렇게 쓰시면 이게 내분점의 좌표가 됩니다. 그럼 외분. 교육과정에서 벗어나지만 외분은 뭐가 되냐면요. 내분은 플러스로 연결했죠? 외분은 똑같은 이야기를 마이너스로 연결합니다. 마이너스로 연결하고요. 그럼 자 보세요. 적지 말고 보세요. 처음 적을 때 제대로 하셔야 돼요. m 빼기 n을 써요. 분자도 m 빼기 n을 적고 크로스로 곱한다고요.
그래서 여기 오는 게 x2, 여기 오는 게 x1인 겁니다. 콤마 m 빼기 n, 그대로 m 빼기 n 적은 다음에 여기 m에 곱해지는 게 y2, n에 곱해지는 게 y1이 되는 거고요. 그럼 이걸로 다이렉트로 보여드릴게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하고 3, 5를 몇 대 몇으로? 5대 2로 내분하는 거죠? 내분은 덧셈입니다. 그러면 5 더하기 2가 분모에 오고요. 5에 곱해지는 거 3, 15, 2에 곱해지는 거 마이너스 4, 그래서 마이너스 8이에요. 그럼 얼마죠? 15 마이너스 8? 8, 7이죠. 7분의 7이니까 얼마예요? 1이 된 거예요. 7분의 7이라 1입니다. 콤마 5 더하기 2가 분모에 오고요. 5에 곱해지는 거 5, 25, 2에 곱해지는 거 마이너스 1, 그래서 마이너스 2를 더한 거예요. 더하기로 연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거 얼마예요? 23이죠? 그래서 1,7분의 23이라고요. 아까 나왔잖아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오래 걸리니까 이 방법을 통해서 쓴다는 겁니다. 알겠나요? 이게 뭐예요? 이제 내분해분의 개념을 내분해분의 좌표로 바꿔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좌표 평면상에 뿌려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외부는 없어졌는데 알면 도움이 되는 문제들이 많아요, 개념적으로. 그러니까 어렵지 않잖아요. 똑같은 이야기니까. 덧셈이냐 뺄셈이냐고 안에서 나누냐 밖에서 나누냐 뿐이니까 그냥 기억해 놓읍시다. 알겠죠? 네. 자, 적으시고요. 이거에 파생되는 이야기 하나 드린 다음에 마지막 자취의 방정식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적으세요. 이걸 가지고 개념을 확장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유도하는 과정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결론을 외우긴 외울 거예요. 근데 도형의 특징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바로 뭐냐면 삼각형의 무게중심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리고 무게중심에 관련된 내용인데 우리 할 건 뭐라고요? 무게중심은 사실 언제 배워요? 2학년 2학기 때 배워요. 그걸 어떻게 하는 게 목표라고요? 좌표 평면상에 뿌리는 게 목표라고요. 그래서 무게중심에 뭘 구할 거냐면 좌표를 구하는 게 최종 목적이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무게중심을 잊었겠죠? 삼각형의 무게중심 잊었을 거예요.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어떻게 구하나요? 중선의 맞아요. 맞습니다. 삼각형의 중선의 교점입니다. 그리고 그 중선의 교점을 중선, 그 다음에 중선 이렇게 있어요. 이 중선의 교점이 무게중심인데 이 무게중심을 다시 한 번 더 닮음의 개념을 활용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한 번 더 활용하면 어떤 삼각형의 중선을 꼭지각에서부터 하나, 둘, 셋 나눈 2대1로 나눈 이 점이 무게중심이 됩니다. 왜 이게 되는지는 지금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왜? 중학교 2학년 2학기 내용이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는 중선의 교점이고요. 두 번째는 그걸 닮음을 활용해서 중선을 몇 대 몇으로 2대1로 나누는 점이에요. 근데 얘랑 얘 기준으로 놓고 보면 얘랑 얘 직선 위에 안에서 나눠지네요. 오늘 했네요. 직선으로 연결한 친구의 안에서 나눠지는 점을 내분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무게중심을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이걸 위해서 여기 봐요. 이 점은 얘랑 얘의 가운데 점이죠. 중점에 대한 개념도 있어야겠네요. 그럼 중점. 이걸 하기 위해 잠시 중점의 좌표를 구하는 이야기를 해볼게요. 결론만 적을 거고요. 이거는 보기만 하세요. 우리 중점 구하는 이야기 2차 함수 하면서 했습니다. 2차 함수 기억나요? 아래로 블록한 이런 2차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x좌표가 1이고 여기 x좌표가 5예요. 그럼 우리 딱 가운데 있는 이 꼭지점의 x좌표는 얼마? 4, 어떻게 구했나요? 반, 더한 다음에 맞아요. 나눕니다. 더해서 반으로 나누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중점을 구하는 방법이 됐었습니다. 근데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볼게요. 보세요. 여기 1,0이죠. 여기 5,0이죠. 근데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다고 그랬죠. 그럼 이 점은 얘랑 얘 안에서 나눠지는 점이네요. 몇 대 몇으로요? 1대 1로 나눠지는 점이네요. 그럼 얘네들을 1,0, 5,0을 1대 1로 내분하는 점이니까 1 더하기 1이라 분모이고요. 1에 곱해지는 거 5고요. 1에 곱해지는 거 1이라 둘 더하면 됩니다.
네, 공식, 오늘 쓴 공식을 이용하면요. 중점은 사실 뭐가 되는 거예요? 중점은 사실 1대1로 내분하는 점이 되는 거예요. 내분하는 점이 되기 때문에 결국엔 구하는 방법이 2분의 x 좌표의 합이 되고요. 콤마 2분의 y 좌표의 합이 됩니다. 우리 지금까지 직관적으로 썼었던 이야기를 내분이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됐죠? 자, 이건 필요 없고요. 그럼 이제 좌표 평면상에 뿌릴 거예요. 좌표 평면상에 뿌릴 거고 이거 가지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거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럼 임의의 점 A, B, C로 잡을게요. 여기쯤 A 있습니다. A1, A2로 잡을 거고요. 여기쯤 B 있다고 할게요. B1, B2로 놓을 거고요. 여기쯤 C 있습니다. C1, C2 이렇게 해서 삼각형 이렇게 그려냈어요. 그리고 그 친구의 무게중심 대충 여기쯤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요.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할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할게요. 중선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중선을 찾기 위해서 얘를 기준으로 설명을 할게요. 여기에서 마주보는 변에 중점을 연결할 거예요. 그럼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가 같다고요. 그리고 이 점을 M이라고 할 겁니다. 됐죠? 그러면 M의 좌표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 M은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어요? 중점이니까 얘랑 얘의 X좌표의 합을 반으로 얘랑 얘의 Y좌표의 합을 반으로 나누면 됩니다. 그래서 M의 좌표는 2분의 B1 더하기 C1 이게 X좌표의 합이죠. 콤마 2분의 B2 더하기 C2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이게 M이에요. 그럼 우리 AM을 2대 1로 나누는 점이 무게중심 G잖아요. 됐죠? 그럼 적을 겁니다. A, A1, A2, M 2분의 B1 더하기 C1, 2분의 B2 더하기 C2 이렇게요. 근데 이걸 몇 대 몇으로 나눈다고요? 2대 1로 나누는 점 무게중심 G라고 놓은 겁니다. 자, 그럼 해야 될 건 2 더하기 1을 분모에 적을 거고요. 2 더하기 1 적으신 다음에 2에 곱해지는 건 크로스라 얘가 곱해지네요. 2분의 B1 더하기 C1. 그 다음에 1에 곱해지는 건 크로스로 곱했으니까 얘가 곱해지네요. A1이고요. 콤마 2 더하기 1분의 2 더하기 1 쓰시고 2에 곱해지는 건 크로스로 곱한 얘가 곱해질 겁니다. 2분의 B2 더하기 C2. 그 다음에 1에 곱해지는 건 여기가 곱해지겠죠. A2 이렇게 돼요. 정리할 거 정리합시다. 그럼 다시 한번 적으면 3분의 뭐가 돼요? 약분되죠. A1, B1, C1. 그래서 A1, B1, C1의 합이 되고요. 콤마 2 더하기 1이니까 3분의 약분되면 남은 건 A2, B2, C2가 남죠. 사실 이게 뭐예요? 말로 적어본다면 3분의 각 점들의 X좌표의 합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콤마 3분의 Y좌표의 합이에요. 이게 무게중심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유도과정도 아셔야 돼요. 도형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너무 자주 쓰일 거라 이건 결과물을 암기합시다. 결과물만 알면 안 돼요. 유도과정도 알아야 됩니다. 유도과정에 대한 내용들을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꼭 아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리고 이거에 의해서 파생되는 이야기랑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한 다음에 마지막 자취의 방정식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방금 이야기했던 무게중심 이야기거든요. 무게중심 이야기의 확장된 버전인데 이게 증명을 하려고 그러면 너무 오래 걸려요. 근데 학교 시험 문제에서는 종종 나옵니다. 그리고 문제집에도 당연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건 증명 없이 결과물만 기억을 할게요. 결과물만 기억을 할 거고요. 요거는 삼각형의 각 변을 같은 비율로 야, 왜 글이 안 써지냐? 비율로 내분 또는 교육과정에서 삭제됐지만
외분 한 점을 연결한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말이 길어요. 원래와 같다예요. 말은 개 길거든요. 그림 보면 간단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걸 길게 쓰면 이거예요. 자, 어떤 삼각형이 있어요? 외는 뺍니다. 오늘 이거 내용은 외는 뺄게요. 이거 좌표평면에 넣고 하면 그대로 나와요. 자, ABC라는 게 있고 그거의 무게중심 여기쯤 아마 G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G가 있죠. 근데 이걸 각 변을 같은 비율로 내분할 겁니다. 그럼 보세요. 돌리면서 해야 돼요. M 대 N이에요. 그럼 여기가 지금 짧은 거 긴 거잖아요. 돌려서 이렇게 긴 거 짧은 거 이런 비율로요. 비율이 똑같아야 된다고요. N, M으로 바꾸면 안 됩니다. 그럼 여기도 돌리면 긴 거 짧은 거 해서 M 대 N의 비율로 해서 점을 찍어요. 여기 P, 여기 Q, 여기 R이라고 놓고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죠. PQR. 그러면 이 친구의 무게중심도 얘입니다. 이건 좀 길어서 결론만 기억할 거예요. 그래서 결론 적으면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 누구랑 똑같다고요? 안에 있는 삼각형 PQR의 무게중심하고 똑같습니다. 이거예요. 이걸 문제에서 보면 그냥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좌표평면으로 원래 바꿔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문제에 무조건 나와요. 학교 시험 문제는 종종 나오고요. 우리가 다루는 문제집에는 무조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기억을 합시다. 네. 더워요? 옷을 벗어요. 위에 옷 벗으면 되잖아요. 왜 안에 입고 있는데. 갔다 와도 돼요. 근데 진돈 나갈 거예요. 글쎄요, 그건 모르죠 또. 네가 빨리 갔다 오면 조금 나가 있겠죠. 저희 후드티 사람 그럼 벗어서 무릎 위에 놔도 되잖아요. 갔다 오셔도 돼요. 화장실 가고 싶으신 분 얘기하고 갔다 오세요. 근데 진돈 나갈 거예요. 진도 못 본 거는 영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입고 있어요. 급하면 화장실 가야지. 그걸 참으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이 친구의 무게중심과 이 친구의 무게중심이 같다라는 겁니다. 같은 비율로 돌렸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당연히 1대1로 내분한 중점을 연결해도 같은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제가 알아요. 예. 하셨어요. 너밖에 없지 그런 짓을 할 사람이. 다 녹화되고 있어요. 재영이가 이 영상을 볼지 모르겠지만 누가 했다고요? 누가 했다고요? 제가 했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재영이는 이 영상을 안 볼 거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 해주세요. 아니 제일 기자님은 셔플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외워야 될 게 또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파포스 또는 파푸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파포스의 중선 정리예요. 중선 뭐라고요? 아까 했네요. 바로 저 삼각형에서 연결한, 마주보는 변의 중점을 연결한 그 중선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게 원래는 교육 과정상 뭐냐면 파포스의 중선 정리라는 게 있어. 그리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알려준 걸 좌표평면상에 뿌려서 실제 맞는지 확인해봐. 그게 원래 문제거든요. 네, 그거 외엔 원래 내면 안 돼요. 근데 문제가 낼 게 없다 보니까 변형이 돼서 파포스의 중선 정리를 외워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그냥 모든 문제집에서 다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파포스의 중선 정리를 외우셔야 됩니다. 결론은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암기한 걸 증명할 때 좌표평면상에 뿌려서 증명을 할 거거든요. 보여드릴게요. 그것까지. 자, 파포스의 중선 정리는 우선 이렇게 ABC가 있을 때 여기서 중점을 연결해요. 중점 여기쯤 있을까요? 중점 연결해서 이렇게 연결하면 이 AM이 중점입니다. 중선이에요. 중선. 그래서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아요. 그럼 파포스의 중선 정리는 뭐냐면 쪼개지지 않은 변 있죠. 쪼개지지 않은 변 AB 길이의 제곱 더하기 AC 길이의 제곱. 쪼개지지 않은 두 친구의 제곱의 합은 이 중선 있죠? 중선의 제곱 더하기 쪼개진 이 길이요. 근데 이쪽을 쓰든 이쪽을 쓰든 상관없어요. 길이로 똑같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쪼개진 이 친구 중에 하나의 길이의 제곱의 합의 2배와 같다는 게 파포스의 중선 정리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 외우셔야 돼요. 외우셔야 되고요. 이걸 실제 문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원래는 이게 성립하는지를 좌표평면상에 뿌려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뿌려볼게요. 어떻게 뿌릴 거냐면 이 m이 원점이 되게 뿌릴 겁니다. 이렇게요. 자, 그래서 대충 그림 그리면 여기쯤 이런 느낌으로 떨어질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떨어지고 여기쯤에 이런 느낌으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A고 점 여기 B고 여기 C인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고 AM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좌표를 임의의 점이라는 개념으로 A, B라고 놓을 거고요. 길이를 C라고 놓을게요. 길이를. 근데 원점에서 C만큼 왼쪽으로 갔으니까 좌표는 마이너스 C, 0이고요. 원점에서 C만큼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좌표는 C, 0이 될 겁니다. 됐죠? 자, 그럼 우리 해야 되는 건 뭐라고요? 이걸 보이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AB의 제곱 찾아볼 겁니다. AB의 제곱은 오늘 했네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입니다. 점과 점 사이의 거리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고 아까 X좌표의 차의 제곱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A에서 마이너스 C를 빼니까 A 더하기 C의 제곱 더하기 B에서 0을 뺐으니까 B 제곱이고 원래는 루트 있어야 되는데 제곱이라 루트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AC의 제곱이에요. AC의 제곱입니다. 그럼 얘는 A, B랑 C, 0 사이의 거리고요. X좌표의 차 A-C의 제곱이에요. 더하기 B랑 0의 차니까 B 제곱입니다. 문제에서 둘을 더하라고 했죠. 둘을 더하면 뭐가 되냐면 A제곱, C제곱, A제곱, C제곱. 그래서 2배의 A제곱, C제곱 생기고요. B제곱도 2개 있네요. 그 다음에 플러스 2AC, 마이너스 2AC예요. 사라지네요. 이것만 남아요. 됐죠? 좌변. 이 식의 좌변이 얘가 됩니다. 자, 그럼 우리 AM의 제곱 구해볼게요. AM의 제곱은 A, B랑 0, 0 사이의 이야기고요. A 빼기 0의 제곱이니까 A제곱, B 빼기 0의 제곱이니까 B제곱이 됩니다. 역시 제곱이 있기 때문에 루트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CM, 아니요, 저긴 BM으로 적었군요. BM의 제곱은 마이너스 C, 0과 0, 0 사이의 거리니까 길이 C라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C의 제곱이 됩니다. 그럼 둘을 더하면 A제곱, B제곱, C제곱이죠. 그래서 여기에 2배를 하면 같아진다는 거죠. 원래는 이걸 보이는 게 파푸스의 중선정리의 목적인데 말씀드렸다시피 문제를 낼 게 없다 보니까 이걸 외워야지만 풀리는 문제를 내게 바뀌었습니다. 좋은 접근은 아닌데 어쩔 수 없이 외웁니다. 그래서 이건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증명한 거예요. 좌표평면상에 뿌려서 증명을 한 겁니다. 됐죠? 자,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오늘 마지막 이야기 하나 하고 문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으세요. 아니요. 하고 쉬었다가 문제 한 2개, 3개 정도 풀어드리고 나머지는 투데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론 마지막 내용은 뭐냐면 자취의 방정식입니다. 맞아요. 자취를 움직임, 흔적을 식으로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취가 무슨 뜻이에요? 흔적이란 뜻이에요, 흔적. 그건 발자취 같은 거. 그것도 같은 글자는 똑같네요. 네, 근데 저기서 자취, 발자취 같은 거는 흔적을 말하는 거예요, 흔적. 그래서 자취의 방정식은요, 어떤 친구가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 하에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 움직임을 식으로 표현하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얘는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정형화된 공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에 대입해서 푼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뭐랑 유사하냐면 공수원 할 때처럼 근해분리랑 유사합니다. 근해분리랑 유사해요. 문제 풀이 방법은 있는데 공식은 없어요. 공식은 없어서 그 풀이 방법을 적어드리면 1번 운동점 있죠. 아까 전에 운동점은 줄여서 동점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우리가 구해야 되는 동점이요. 표현하고 싶은 그 친구의 동점을 P라고 놓고 P, Q로 둔다예요. 이게 1번입니다. 당연하지만 이건 표현일 뿐이에요. 만약에 문제에 P 있고 P, Q가 있어. 그러면 이거 쓰면 안 돼요. A라고 놓고 A, B라고 놓든지 해야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되는 점을 임의의 미지수로 놓는다예요. 알겠죠? 구해야 되는 점을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꼭 P, Q로 놓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의 조건에 맞추어
조건에 맞추어 식을 정리하여 가장 간단한 형태로 뭐를 만드는 거냐면 P, 여기 P요, Q, 여기 Q요, 그리고 등호, 는인 그 등호요. 등호가 들어간 식을 만든다예요. 이게 어려운 겁니다. 문제의 조건이 다 달라요. 우리 원 배우고 나면 원에 대한 조건도 나오고요. 직선 배우고 나면 직선에 대한 조건도 나오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하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에 대한 조건도 나옵니다. 그런 조건들을 활용해서 P랑 Q랑 등호가 들어간 가장 간단한 식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P 자리에 X를, Q 자리에 Y를 대입합니다. 그래서 X, Y 등호가 들어간 식을 만들면 그게 자취의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방정식이 뭐였죠? 미지수랑 등호가 있는 식이에요. 그래서 그 미지수가 X, Y, 그 다음에 등호 있는 거예요. 왜 X, Y냐면 자취이기 때문에 움직임을 표현하려면 함수의 개념이 있어야 돼서 X, Y가 들어있는 겁니다. 됐죠? 요게 자취의 방정식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려운 게 뭐라고요? 이거예요. 문제의 이 조건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걸 이해해서 식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한 거 이야기해 볼게요. 오늘 한 거 좌표, 평면 좌표에 대한 이야기 했고요. 도형의 특징을 좌표 평면상에 뿌려서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점과 점 사이의 거리는 뭘 이용해서 했어요? 어떤 개념? 점과 점 사이의 거리는 피타고라스를 이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분, 외분에 대한 내용은 어떤 개념을 활용했어요? 닮음 이용했어요. 그리고 좌표 구하는 방법도 외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도 외우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 했나요? 삼각형의 무게중심 이야기 했습니다. 삼각형의 무게중심, 그 다음에 파포스의 중점이었죠. 삼각형의 무게중심 하면서 무게중심의 개념은 중선의 교점 또는 중선을 2대1로 내분하는 점. 그래서 내분이라는 개념을 써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내분이라는 개념을 써서 간단히 정리해봤더니 결국 무게중심은,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3분의 x좌표의 총합, 3분의 y좌표의 총합을 무게중심으로 가졌다. 그 다음에 파포스의 중선 정리는 외우자였어요. 그죠? 그 원래 문제 그렇게 내면 안 되지만 그냥 나오니까 외우자였고요. 자취의 방정식은 오늘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취의 방정식은 직선의 방정식 할 때 또 나올 거고요. 원할 때 또 나올 겁니다. 근데 모두 이렇게 푸는 건 똑같아요. 이 내용이 추가되는 것 뿐입니다. 정리하는 방법이 하나하나씩 추가되는 것 뿐이에요. 됐죠? 여기까지입니다. 10분 쉬었다가 문제 몇 개 풀어보고요. 투데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